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여야 당대표와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강원 지역을 방문하면서 벌써부터 대선 열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선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뒤에 지방선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강원도의 의제, 예비 공약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직 7개월여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인가요? 자, 오늘 정가직설에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의 김철빈 사무처장,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이호근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당대표를 비롯해서 대선 주자들이 따라 강원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었을까,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각 당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떠십니까? 예, 지난주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인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춘천 원주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와 춘천이 연고인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와 현장 방문을 위해서 역시 춘천을 방문하셨고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께서도 철원하천 원주를 방문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야 중앙당의 지도부와 그다음에 대선 후보자들이 강원도를 방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저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강원도를 자주 찾는 것은 강원도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 후보자들이 강원도를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지난 저희 민주당 대선 경선 본경선은 오르지 못하고 이제 컷오프는 됐지만 최문순 이광재 후보가 민주당 대선 경선 국민 면접에서 2, 3위에 오르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도 받았고 그리고 영원한 변방으로 인식됐던 강원도의 존재감이 커지고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의 지지를 얻어야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3%의 전치적 변방에서 충청과 더불어 대선 승리의 키를 쥔 명실상부한 캐스팅보트 지역으로의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저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강원과 충청의 지지를 얻어야 이런 조건이 또 귀에 들어오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처장님? 예, 주요 정치 지도자분들이 강원도에 방문하시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계기를 활용해서 저희 강원도가 더 큰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경선 그 시기가 좀 다른 부분들은 도민들께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민주당 대선 경선 중에 있고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대선 경선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9월, 10월 정도 저희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그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많이 방문을 더 많이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저희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한기호 사무총장 그 지도부들께서 대거 방문을 하셨습니다. 오셔서 지난해 비 피해 현장도 방문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화천형 교육복지 모델 그리고 접경 지역의 2중, 3중 규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가셨고 그다음에 실내 체육인 소상공인들의 아픔에 대해서도 경청을 했습니다. 일종의 정책 사전 정지, 정책 방문이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분들 또 뭐 그 지도부께서 오셔서 약간 정치적인 말씀들 많이 하고 가셨는데 그런 부분들과는 그 국민의힘 당대표 지도부께서 오셔서 정책적인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고 가셨다. 그렇게 좀 대별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책 방문이었다. 앞으로도 유력 후보들의 강원도 방문은 계속 이어지게 되겠죠? 앞으로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정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의 경우에 당내 경선이 5주 연기됐습니다. 강원도 순회 경선은 9월 12일로 예정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어제 운영위원회가 진행됐습니다. 대선 지선의 압승을 결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뉴스를 도민들께서 접하셨는데 정확하게 23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서인지 강원도 의제 현안 예배 공약은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도민들께서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처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은 어떻게 보면 지금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분들 그 공약을 조금 살펴보고 왔는데요. 네. 강원도에 대한 어떤 치열한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재탕, 삼탕의 공약들, 그리고 누군가 다른 분들이 했던 공약들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들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지금 대선 주자 1위, 민주당에서 1위를 달리고 계시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대한 언급이 제가 못 찾은지 모르겠는데 네. 아예 없었고 강원도도 방문을 안 하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희는 지난 이준석 대표께서 강원도를 방문하셔서 지방소멸 위기, 그리고 강원도형 복지, 교육 정책, 그리고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강원도 전역에 걸쳐 있는 그 규제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경청했고요. 그런 경청한 의견들을 가지고 강원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안들을 대선 공약 또 지방선거 공약에도 반영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약속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좀 대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많은 준비를 하고 강원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빈 처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이호근 차장님께서 너무 이렇게 박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이제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 현안 파악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저는 좀 약간 생각이 다르고요. 지난 금요일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이제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을 하셔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특히 18대, 19대 저희 대선 공약이고 강원도 이제 제1 공약이었던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가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 허영 국회의원 그리고 이양수 국회의원께서 이제 법안을 대표 발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송영길 대표께서 책임을 지고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심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 수계기금 배분에 대한 부당함, 그래서 증액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국회 같은 경우 이제 예결위 간사가 대단히 중요한 자리인데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강원도에서 이제 경제부지사를 2년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강원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너무나 잘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년도 강원도 국비 8조 확보에 대해서 힘을 꼭 보태겠다라는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강원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지도부께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당대표께서도 강원도를 방문하셔서 언론 인터뷰와 다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강원도 현안을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기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선 기간에서는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하고 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비전을 지지자와 이제 국민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강원도의 이 현안을 또 의제들을 어떻게 이 유력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을 시켜나가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네, 양당의 계획은 어떠십니까? 방금 그 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 아니었나요? 근데 그 4년 동안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지금 당대표님께서 다시 와서 지금 해결을 하시겠다는 게 지금 챙기시겠다는 게 그런 부분이 민주당에서 좀 강원도를 좀 이렇게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지금 보면 사실 설악 오색 케이블카, 정성 가리왕산 존치 불허, 또 방사광 가속기 충북 오송으로 갔죠. 강원도 유치 실패했고 코로나 때문에 생긴 질병대응센터 같은 경우도 강원도 권역만 빼고 다른 지역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5개 권역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보는
강원도 패싱의 문제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요. 그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지난 2012년도에 대선에서 보면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가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22만 표가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20만 표를 저희 당이 졌던 부분에 대해서 그 강원도에서 다 회복을 한 건데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 정권에서 우리 강원도에 많은 혜택과 지원을 얻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예, 내년 대선은 이제 충청과 더불어서 중부권의 표심이 결국에는 승패를 가릴 것이다. 즉 최근 투표 결과를 보면 스윙보터의 성향을 보이는 중부권이 키를 쥐고 있는데, 즉 강원, 충청, 경기 북부의 표심이 승패를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강원도를 방문하는 대선 후보들에게도 충청뿐 아니라 강원도 역시 대선의 전략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은 10월 10일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양대 선거기획단을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대 선거기획단에는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교수, 외부 전문가들을 총망라를 해서 대선 공약 그리고 지선 공약을 발굴을 하고 중앙당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그리고 강원도의 삶을 바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책 공약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김철빈, 이호근 사무처장님 앞으로도 더 좀 모시고, 여기 인재를 영입하는 문제들, 그리고 또 이 공정한 어떤 그 공천의 시스템은 또 어떻게 앞으로 가져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